라인에서 서서 기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을 때가 있고요. 이런 일이 좀 길게 되면 다리에 좀 무리가 많이 가서 (50대) 중반의 장태성 씨.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다 오늘 드디어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뭐 잘 때 쥐도 나고 저리고 가렵기도 하고 많이 좀 불편했죠. 잠도 잘 못 자고. 압박 스타킹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 그 정맥이 막 늘어지고 막 구불구불해져서 밤에 잘 때도 그 뭐 쥐가 나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숙면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술에 앞서 초음파로 수술 전 하지정맥류 매핑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혈관이 왼쪽 다리에 비해서 많이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종아리 부분에 역류가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혈관들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혈관들이 있는데 이런 혈관들이 역류가 있으신 거고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큐베인이라고 하는 베인을 보는 걸 비추면 여기에 혈관들이 이렇게 초음파상에서 보면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빨간색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나타내는 거고 파란색은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걸 나타내는 거라서 한번 꽉 짤 때 우리가 이 아랫부분에서 꽉 짜면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갈 때 쭉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죠.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빨간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방향이 파란색 방향으로 피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혈액 순환계 장애로 하지로 흐른 혈액이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역류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부풀고 꼬불꼬불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힘줄이 튀어나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왼쪽 발에 혈관이 많이 튀어나온다, 다리가 무겁다, 부종, 가려움증 모든 증상이 다 있으신 건데 왼쪽 소복제에서부터 나오는 혈관이 역류가 생기면서 혈관이 많이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추후에 발거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국소 마취를 해서 큰 줄기들은 좀 뽑아내고요. 사타구니 쪽에서 보면 이게 대복제 정맥이고요. 초음파상으로 보면 대복제 정맥이 많이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진단에 있어서 대복제 정맥의 역류 시간은 0.5초 이상 역류가 있을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은 한 1.2초 정도. 다른 부분에 더 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쟀을 때는 1.2초 정도. 역류도 굉장히 심하고. 장태성 씨의 경우 정맥의 역류 시간이 많게는 3초 가까이 되는 곳도 많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곳도 많이 보이네요. 왼쪽에 소복제 정맥에서 나오는 큰 줄기,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환자분한테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이 부분의 역류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배나실로 막고 주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자잘한 혈관들에도 역류가 조금씩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주사치료로 들어갈 겁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그는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수술 부위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뭐 그래서 좀 긴장되는데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은 복합적으로 배나실 시술을 기본으로
정맥 발거술 그리고 혈관경화 주사 요법까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먼저 베나실 시술입니다. 베나실이란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역류가 생기고 늘어난 정맥혈관을 접착하여 폐쇄하는 개념의 치료를 말합니다. 베나실 시술은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치료할 복제 정맥까지 가이드와이어와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그 뒤 카테터에 베나실을 연결합니다. 혈관 위치를 확인한 후 의료용 접착제를 주입하고 1cm, 3cm 간격으로 빼내면서 해당 부위를 압착해 정맥을 폐쇄시킵니다. 이때 처음 주입하고 3분 동안 눌러주며 그 다음부터는 30초가량 압착해줍니다. 혈관 폐쇄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시술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베나실의 장점은 고주파 레이저에 비해 열 손상이 전혀 없고 절개술처럼 혈관을 빼는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 손상이 없습니다. 수술 후엔 통증이 기존 방법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 양반다리를 할 정도로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구불거리는 혈관은 발거술로 제거합니다. 하지정맥 발거술은 피부를 절개한 후 호크로 정맥을 잡아당긴 다음 필요한 부분은 묶어주고 정맥류는 절제합니다. 하지정맥 발거술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수술적 방법을 통해 제거하여 없애는 방법으로 혈관이 심하게 울퉁불퉁하거나 혈전이 있어 혈관 전용 레이저 수술이나 베나실 시술이 부적합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혈관이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정화제로 제거를 해도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이런 혈관들의 내막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하려면 저는 좀 많이 늘어나 있는 혈관들은 제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혈관경화요법을 시행했습니다. 초음파 유도 혈관경화요법은 망가진 정맥을 선별해 주사기를 통해 혈관에 주입해 딱딱하게 경화한 다음 체내로 분해하고 흡수시켜서 영구적으로 없애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아주 얇은 혈관들의 역류가 관찰되었던 초음파상에서 부분은 발거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 유도하에 얇은 바늘을 혈관 안에 넣어서 거기다 경화 주사를 넣는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도하 혈관 경화 주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혈관 튀어나오는 거 보셨지만 그 빈 공간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발거술 한 자리는 오늘은 붕대로 압박 붕대로 감아야 되고 한 달 정도는 스타킹을 신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베나실을 이용해서 허벅지 아래 부분에 역류가 있는 부분을 다 막았고 네 군데에 양쪽 대복제, 양쪽 소복제의 역류를 다 막았고 왼쪽 다리에 혈관 튀어나온 부분을 발거술했고 나머지 혈관 역류 있는 부분들의 혈관 경화주사 시술을 하였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술을 병행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한 장태성 씨. 수술 후 환자 본인이 바로 일어서 걸을 정도인데요.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아까 수술 중에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심해진 다음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이 심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리가 저리고 아플 수 있지만 통증이 지속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빠른 치료가 편안하고 건강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